일본의 경제 채널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이 여성의 이름은 초루코인데요. 인터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육아휴직 6개월 동안 1억엔, 우리 돈 9억 원 수익을 낸 전업 트레이더이자 전업주부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하루에 빵 하나로 연명했었던 그녀는 태어날 아이에게도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각오로 트레이딩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지금은 연평균 10억 원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더가 되어 현 시점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수성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ボリンジャーバンドって何ですか？おーいいっすボリンジャーバンドって何ですかね。 그녀가 차트를 켜고 확인하는 것은 딱 하나,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 2개를 사용하는 매매 전략으로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육아 환경에서 중요한 매매 타점을 잡아냈다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개의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그녀의 매매법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이 매매법을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 지표까지 확인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먼저 볼린저 밴드를 차트에 적용하고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를 검색하여 지표를 차트에 적용시켜 줍니다. 그럼 캔들 차트를 뒤덮는 밴드가 차트에 적용되었죠. 지표는 파란색 중심선과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상단 밴드, 그리고 초록색 하단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중심선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표의 설정에 들어가 맨 위에 베이시스만 남기고 아래 3개를 모두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인풋 탭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길이 값은 20, 기준선 이동평균 종류는 단순 이동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길이 값의 단순 이동평균선이 바로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이란 의미이죠. 21 이평선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약 한 달간의 개장 일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달간의 시장 평균치를 알려주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이동평균선 방향이 상승 중이면 이것은 시장이 매수를 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듯 상승 후 일시적으로 눌림이 발생할 때 이동평균선 자체가 가격의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 이후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하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동평균선이 계속 상승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때의 지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여기까지 진행된 다음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수평으로 바뀌며 힘을 모아가다가 이때로부터 가격이 이동평균선 밑으로 강하게 꺾이기 시작하며 이동평균선 방향의 하락, 즉 하락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가격의 큰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차트 움직임에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고, 그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꼭지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격의 움직임이 약화된 다음 강하게 분출하기 시작하는 자리를 포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란색 이동평균 선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그 울타리 안에서 가격 변동이 끝날 수 있도록 만들고자 고안된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기서 다시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밴드 색까지 같이 켜주게 되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앞 구간부터 함께 따라가 볼게요. 최초 가격 변동이 아예 없던 이 자리에서는 밴드의 폭이 엄청나게 축소되죠. 그리고 나서 강한 양봉이 하나둘 등장하며 변동성을 키우자 밴드 폭은 확장됩니다. 이렇듯 상하단 밴드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커졌던 변동성이 다시 수그러들면 밴드의 폭은 다시 한번 좁아지게 됩니다. 차트 움직임은 항상 이렇듯 밴드의 폭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트레이더들이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고 나서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돌파 위치 찾기입니다. 가격이 횡보하던 단계에서 이때 처음으로 밴드 상단선 돌파가 나오게 됐고, 또 상승 이후 눌림목이 온 다음 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자리 역시 볼린저 밴드의 상단 돌파가 발생합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자리,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락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구간 최저점을 가격이 하락 돌파하는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돌파가 발생합니다. 돌파 이후엔 밴드 외곽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밴드워크라고 부릅니다. 추세가 터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추세가 터질 때이기 때문에 추세를 알려주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밴드워크의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차트에는 추세 구간도 있지만 이렇듯 추세가 없어지는 구간도 발생하죠. 앞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 비추세장을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럴 때는 하단선이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밴드의 상단선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인 95%의 원리 때문인데요. 지금 전체 차트를 보시면 아주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캔들들이 밴드 내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통계치로 계산해보니 95%가 나왔다는 것이죠. 트레이더들은 이 강력한 수치 95%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 수치를 승률로 가져가기 위해 다음의 매매법을 창안해냅니다. 우선 95%라는 강력한 확률적 우위를 승률로 만들기 위해선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추세의 방향이 없는 횡보장인 것이 매매법 적용 조건입니다. 지금의 경우 연이은 양봉을 통해 이동평균선 방향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곧바로 하락시키며 이동평균선 방향을 다시금 중립으로 바꿉니다. 이때 밴드 외곽으로 캔들이 머리를 내밀었으나 다시금 밴드 내부로 돌아오자마자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크게 꺾이며 하단선까지 터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 현상이 지금의 양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매수 잡는 겁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상단선에 닿으면 이 자리에서 익절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여기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이에요. 앞선 구간도 이때 이후로 가격이 하락하긴 했으나 중앙선에서 강한 지지가 한번 나왔죠. 중앙선은 이처럼 강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으려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 중앙선에 도달하면 여기서 2분의 1, 절반을 분할 익절하고 최종 목표치에 닿으면 그때 나머지 절반을 익절하는 것이 이 매매 전략의 기본 형태입니다. 중앙선 터치한 시점에 절반을 익절하고 또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나머지 모두 익절해 줍니다. 그 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니 밴드 외곽으로 상단에 긴 꼬리만 남긴 채 가격이 반대로 흐르기 시작하네요. 따라서 이 자리에선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나 또 주식에서 인버스 상품을 들어가는 타점이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지켜보다가 중앙선 터치하는 순간에 절반을 익절하고 다시금 차트 움직임을 살펴보는데요. 지금 무서운 양봉이 하나 등장하네요. 중심선은 언제고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절반 익절하는 것이 매매 전략의 굉장한 포인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격이 한번 내림으로써 절반을 익절하게 되면 이때부턴 포지션을 멈추는 자리가 우리의 진입가입니다. 이 자리를 몸통으로 상승 돌파한다면 그때 포지션을 끝내도록 하고 만약 가격이 다시 내려온다면 기본 전략대로 밴드 하단선에 닿았을 때 익절해주면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지켜보다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잔량 모두 익절해줍니다. 지금처럼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없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밴드 외곽을 탈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밴드 외곽을 계속 이탈하여 하락할 가능성은 불과 5%에 불과하고 반대로 다시 밴드 내부로 들어갈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확률을 매매 승률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매매법은 95%라는 압도적인 승률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당연히 약점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수익률입니다. 매매 목표 자체가 큰 추세를 수익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단, 짧은 진동 구간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수익을 여러 번 누적시키는 것이 이 전략을 사용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매매 횟수인데요. 그녀의 매매 스타일은 분봉부터 1시간봉까지 사용하는 단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매매 타점이 나오게 되면 구간 전체에서 최소한 매매 타점이 2-3번 정도는 몰려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차트를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쁜 육아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그녀에게는 맞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초르코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대신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채택합니다. 가격이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크게 확산되었던 밴드폭은 이후 가격 변동이 없어지게 되자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듯 밴드가 축소되는 것을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간에 굳이 명칭까지 붙여놓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앞서 살펴봤었던 95% 매매법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스퀴즈는 가격이 폭발하기 직전 힘이 압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집중한 것은 바로 2번, 압축된 힘이 폭발하는 순간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죠. 그녀는 이 매매법에서 밴드의 상하단 색깔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은 회색으로 그리고 상하단 색깔은 동일하게 적용해 사용합니다. 현재 하락 이후 스퀴즈가 발생한 이 구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완전하게 억눌려 있던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제 막 위아래로 넓혀가기 위해 큰 진폭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이후 상승이던 하락이던 크게 방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격 분출을 기대하며 차트를 지켜보았더니 이동평균선이 이젠 상승으로 전환된 가운데 직전에 주요 가격 구간과 밴드의 상단선 모두를 큰 양봉으로 돌파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스퀴즈가 돌파되었다고 판단하고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때 손절은 진입한 캔들에서의 중심선으로 잡습니다. 만약 다음 캔들에서 가격이 즉시 하락하여 이 선을 하락 돌파시킨다면 이 자리에서 손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가격이 잘 올라가도록 기도하다가 지금처럼 밴드 상단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해 줍니다. 이 매매 전략을 사용해 그녀는 초기에 큰 수익을 거뒀다 말하는데요. 갈수록 실력이 더 좋아진 그녀는 매매 전략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볼린저 밴드예요. 보라색 두 번째 볼린저 밴드는 첫 번째 볼린저 밴드의 외곽을 덮고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볼린저 밴드가 가격 변동성에 표준 편차 2배수가 적용된 반면 두 번째 밴드는 표준 편차 3배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볼린저 밴드에서 중앙선은 길이값 20의 이동평균이었죠. 그런데 돌파를 통해 추세를 좀 더 길게 가져가고자 했던 그녀의 목표에는 이 길이값이 조금 짧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이값 수치를 기존 20에서 25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여 첫 번째 볼린저 밴드는 길이값 25, 표준 편차는 2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볼린저 밴드는 길이값은 동일하게 25로 그리고 표준 편차는 3으로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매매 전략을 따라가 보는데요.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가는데 지금의 자리는 보라색 상단선까지 돌파된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를 보다 방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앞서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하락 돌파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절반을 익절해 주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살펴보았더니 보라색 선 상단에 아주 높은 곳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급격히 눌리면서 캔들이 마감되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볼린저 밴드 보라색 선을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현재 이동평균선 방향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렇듯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보라색 선 외곽까지 벗어나는 것은 과매수, 매수량이 너무 과잉이라는 의미예요. 과매수 이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후의 매매는 한 번이라도 음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앞선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수 진입과 동시에 다음 캔들에서 곧바로 과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따라서 양봉일 때까지는 유지하다가 그 다음 캔들 음봉으로 마감되면 여기에서 익절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략은 상승과 하락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가격의 큰 하락 이후 가격 움직임이 정체하며 밴드폭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다음 캔들을 살펴보았더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두 번째 밴드까지 돌파시켜버렸죠. 이 자리 종가에서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데요. 하락해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양봉이지만 손절선인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 가다가 두 번째 밴드까지 아주 강력한 꼬리로 돌파시킨 위험 신호 이후 첫 번째 양봉이 나온 이 자리 종가에서 전량 익절해 줍니다. 이후 다시금 가격이 횡보하며 밴드 폭이 줄어드는데요. 이 구간들 걸러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매매 신호가 나오네요. 밴드의 상단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운영해 가는데 안타깝게도 곧바로 오르지 못하고 우리 손절선인 중앙선을 하락 돌파시킵니다. 아쉽긴 하지만 더 큰 손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런 타점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르코는 고민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스퀴즈 구간을 진짜 믿을 수 있게 돌파한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잘못된 타점을 제거함으로써 손절을 줄이고 익절 기회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 끝에 그녀가 찾아낸 정답은 돌파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타점이 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돌파만을 꼬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수급 밴드입니다. 스퀴즈 이후 강한 수급이 몰린 돌파만을 포착해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추세가 터지는 초입을 정확하게 잡아내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잘못된 타점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표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상승 추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가 나온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하는데요. 이 자리에 새로운 표시가 나옵니다. 가운데를 기점으로 상단 붉은색 막대 그래프는 매수세가 얼만큼 공격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하단 검정색 막대 그래프는 매도세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확인하면 돌파가 나오는 마지막 순간 시장이 매수를 원하는지 매도를 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의 형태를 보면 호가창에 매수 매도를 미리 걸어두는 지정가 거래가 있고, 또 현재 거래 체결이 가능한 가격에서 원하는 물량을 매매시키는 시장가 거래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 거래량이 집계되죠. 이 중 시장가는 지금 당장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매매로 분류되고, 이 시장가만을 집계하여 캔들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캔들을 보면 이때는 빨간색 양봉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거래량이 많은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캔들 몸통이 아예 없는 앞서 두 개의 도지 캔들을 보면 시장의 공격성이 확연히 보이고, 그것이 이때의 돌파에서 가격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에는 이미 오늘 살펴본 두 개의 볼린저 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볼린저 밴드를 모두 제거하고 수급 밴드 지표 하나만으로 오늘 배운 매매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전 구간도 살펴볼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손절이 나갔던 바로 이 자리죠. 이때는 양봉으로 1번 밴드의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가 발생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은 매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가격만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자리에 매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손절을 없앨 수가 있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상단 밴드 돌파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즉 높아지는 거래량만으론 이것이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쪽을 원하는지를 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스퀴즈 이후 돌파의 방향을 아주 신뢰도 높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여유로운 형태로 매매 스타일을 바꿨다고 말하는데요. 원래는 돌파 이후 힘의 크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상승이 진행되다가 1번 밴드를 돌파시키는 자리에서 익절했었다면, 이제는 추세를 끝까지 가져간 다음 중앙선을 하락 돌파시키는 이 자리에서 익절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익절하는 것에 비해 수익이 커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긴 호흡으로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익절 이후 매매를 따라가 보면 가격 변동성이 없어지며 다시 한번 밴드 폭이 좁아지는 스퀴즈 구간을 맞이한 다음 곧바로 상승 돌파가 나옵니다. 시장이 매수를 원한다는 신뢰도 높은 신호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 종가에서 매수 잡습니다. 손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중앙선이고, 이제는 매매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익절 역시 이 중앙선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운영해 나가다가 여기서 상단 밴드 돌파와 함께 신호가 나오고 시장이 강력하게 매수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는 불타기로 대응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다시 지켜보다가 여기서 돌파 신호가 다시 한번 더 나오죠. 시장이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 매매 타점을 잡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 중앙선을 하락 돌파시키는 자리에서 전량 익절해 주는데요. 추세 전체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하락 이후 첫 번째 스퀴즈 구간에서 돌파와 함께 매수에 진입하고 눌림목 시작점에서 익절하게 됩니다. 이후 눌림목을 상승 돌파하는 자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을 확인한 다음 매수에 진입하고, 이후 계속해서 돌파 신호를 확인하며 불타기, 추격 매수를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시키는 자리에서 전량 익절해 주는 겁니다. 돌파의 신뢰성을 감지해주는 수급 밴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표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하여 간단하게 신청 남겨주시면 모두 제공해 드리고요. 신청을 완료하신 분은 댓글창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차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